마이크로소프트나 유튜브 어떤 페이스북 기타 다른 데서도 네이버 같은 데서도 가능하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루에 40개씩 어떤 방송 그 동영상 틀어주고 그러면 이게 방송 아닙니까? 그걸 방송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500개 채널을 갖다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이런 데서 앱을 설치하든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도 공짜로 나눠주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유료 무료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무료로 대부분 다 해주고 유료로 다운로드 해줘요. 그래서 넷플릭스처럼 키우는 거예요. 방송 전 세계 방송국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이제 언어 서비스만 제일 마이크로소프트 언어 서비스가 제일 문제가 있는 언어 그 나라 언어로 서비스 해주는 이런 소비자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스마트폰에도 탑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동영상 통화가 가능하고요. 다자간의 통화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다 이렇게 채팅 방식으로 해서 다자간 통화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스마트폰 통신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무선 TV 같은 개념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32인치 기준으로 해서 TV를 대량 제작해서 자기네들이 가전 회사가 되는 거겠죠. 다른 가전도 다 만들 수 있겠죠. 뭐 냉장고나 사물 인터넷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30인치 공짜로 나눠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할 거란 말이에요. 뭐 약간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도 많으니까요. 각 나라별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줄을 연결해 갖고 이제 케이블 TV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유성 TV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무선 TV도 할 수 있게 돼요. 그 약간 그렇게 되면 제가 그 컴퓨터하고 TV의 결합을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하고 TV의 결합을 시켜야 된다고. 네, 그래서 구글 TV를 봤는데 이게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게임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임 환경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제대로 데스크탑 이런 거 하고 데스크탑을 소형화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TV를 결합시켜서 이렇게 하자. 그럼 셋톱박스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기다 이제 동영상 그 방송을 갖다 300개 채널을 틀어준다. 넷플릭스 유튜브처럼 하루 40개씩 틀어주는 거 500개 만들어 500개 채널도 공짜로 줄 수 있어. 공짜로 이렇게 해주는데 거기다 인터넷 전화까지 인터넷 전화만까지 공짜로 이제 채팅 방식으로 인터넷 전화를 해주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공짜 전화 제공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거기 가입만 하면 다 공짜인데 거기 안 할 사람 뭐가 있겠습니까? 네. TV에서도 공짜 전화를 쓰고 그다음에 그 데스크탑에서도 공짜 전화 쓰고 스마트폰에서도 공짜 전화 쓰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데 짱이죠. 거기다가 좀 더 이렇게 어떤 약간 데이터를 갖다 많이 쓰는 데는 요금을 또 추가로 부과시키면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일정 이상은 다 공짜 전화를 주는 거고 나머지는 추가적인 요금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수익 구조가 생기는 거죠. 공짜 전화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공짜 방송 싫어.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데스크탑에다가 또는 노트북 컴퓨터도 될 수도 있겠죠. 데스크탑에다가 통신 구조를 만들자 말씀을 드려요. 데스크탑을 약간 워키토키 개념으로 해갖고 컴퓨터가 이렇게 통신 구조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기술이면서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하면 중계하는 중계 서비스 업자가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AM, FM 라디오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청취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통신 채널로 삼자. 또는 서로 같은 전파를 할지라도 이동통신 사업자 KT다, SKT다, 그렇게 있으면 전화번호가 그쪽에 가입해서 서비스를 받아 같은 방에 있을지라도 100개 갖고 있어도 100개 다 울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방식으로 해서 똑같은 전파라도 안에 스마트폰 100개 있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 안에 스마트폰 100개 있으면 안 됩니까? 스마트폰에 통신 구조만 가지면 되잖아요. 통신칩 그거 가지고 연결을 시켜놓으면 거기다 100개의 무선 채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유선 채널 인터넷으로 또 하나의 기술은 인터넷은 우리 이렇게 데스크탑에 꽂잖아요. 그래서 꽂으면 거기다가 그걸 갖다가 100개로 안에다가 유선 전화 만들어 놓지. 방 안에다가 우리가 다단계 전화 100개
뭐 100명의 사원이 있는데 딱 전화 한 대로 영업을 한다 그러면 힘들겠죠. 100대를 아예 놔버리는 거예요. 유선전화. 무선전화 100대, 스마트폰 100대는 동시에 울리면 동시에 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인터넷은 하나에 들어오는 정보를 분할을 해가지고 100개로 나눠준다. 유선전화 100대 깔아주면.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일꾼만 안에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구조나 뭐 하드웨어 구조나 그를 통해서 그럼 통신선이 많이 생기니까 빨리 정보가 처리되겠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안에 유선전화 100대 있다, 무선전화 100대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통신 구조를 위성에서도 가질 수 있고요. 모든 통신 장비는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무선 TV에다가 통신 구조를 가져준다.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그럼 그 중에 각각 전파가 틀리다는 거겠죠. 그것을 서로 부목 현상을 일으켜서 통신 구조를 사용하는데 군에서도 드론 조종할 때 100대 조종한다 그러면 그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안고 방식 또는 그 호출번호, 스마트폰 호출번호처럼 드론 100대 조종하는 게 그러니까 호출번호가 틀려야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무선 TV 같은 데에도 이렇게 워키토키처럼 통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입니다. TV, 컴퓨터끼리 또는 컴퓨터하고 TV 결합인데 컴퓨터와 TV의 결합과 컴퓨터와 TV의 결합이 서로 무선 통신 구조를 가질 수 없을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집안에 이제 유선으로 방송을 보고 이렇게 케이블 TV,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 플러스 TV가 결합돼서 그런 제품 나올 때 볼 수도 있지만 무선으로도 송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컴퓨터끼리 직접 통신을 할 수 있고 워키토키처럼 워키토키 갖고 서로 통신할 수 있듯이 중계 서비스 업자가 있을 거고 차량의 무선 TV를 이런 서로 파행된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통신할 수 있다. 첫째는 어떤 중계 서비스 업자가 있어서 인터넷망을 통해 해줄 수 있고 또는 자체 전파망으로 그래서 인터넷망이라든지 이런 망 서비스와 자체 전파를 통해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무선 TV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LG에서 만드셨는데 무선 자체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안에 컴퓨터가 차량 안에 설치되거나 컴퓨터와 TV에 결합된 제품이 차량 안에 설치되거나 그래서 자체 전파 방식으로 통신하면 제 기술 고자다라는 거죠. 방 안에 있는 TV나 데스크탑이나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묶음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방식은 멀리 가거든요. 레이저 광 쏠 때도 위성 통신할 때도 서로 구경이 틀린 빛의 사이즈, 광 사이즈가 틀린 레이저 광을 같이 결합해서 서로 전파 감소만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환자 분목되듯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뭔가 완전히 멀리 보내면 이 방식은 멀리 갑니다. 굉장히 멀리 가고 선명하고 서로 평행했던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쏘면 이 방식은 멀리 통신이 됩니다.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다 빛이나 레이저 광통신이나 이런 전파에다가도 비밀번호 안구, 호출번호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군에서도 쓸 수 있죠. 적이 이제 드론 100대 전에 적이 딱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서로 안구가 맞아야지 이게 통신할 수 있는 거죠. 전파를 드론 100대에다가 특히 마이크로웨브 같은 전파를 송수신해서 충전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 그렇죠. 적이 이렇게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다 이렇게 전파를 썼는데 덥석 받아먹어. 서로 안구가 맞아야지. 비밀 통신이 맞아야지. 잘못해 전파를 집어갖고 태워버리면 어떻게 해? 그죠?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선 TV가 됐든 유선 TV가 됐든 컴퓨터와 결합한 TV를 만들어서 가전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니더라도 유튜브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뭐 페이스북, 뭐 이렇게 거대 전 세계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돼. 네이버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 세계의 플랫폼은 아니죠. 우리나라 플랫폼이죠. 그런데 전 세계 플랫폼을 가진데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접속하는 데는 그렇죠. 이렇게 그 수많은 고객 수를 따라서 사업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무선 TV를 차량에 다 앞으로 놓고 이제 움직일 것 같은데 차량에서 다 보죠. 인터넷 방식이나 자체 전파 방식, 자체 전파로 통신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그 안에서도 어떤 인터넷 방식이나 자체 전파 전화를 이렇게 TV 안에 둘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전화를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뭐 약간 좀 더 많이 쓰신 분 돈 추가로 내라 그러면 되지, 그죠? 인터넷 차량 안에서 뭐 이렇게 수십 명과 같이 이렇게 회의도 가능한 인터넷 대체 방식. 그와 같이 TV 무선 TV 안에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통신 구조를 가지게 해서 다자간에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회의도 가능하고 다자간의 통신 구조를 가지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스마트폰을 소프트웨어적인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통신 구조를 가져서 다자간의 회의를, 지금은 스마트폰은 1대1만 되잖아요. 한 사람씩만 영상통화,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통신 구조를, 카카오톡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남의 사업 구조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 가령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데도 이렇게 남의 기술 아이디어를 훔쳐서 도둑질해서 사업화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카카오톡도 영상통화를 자체적으로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을 침범하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네이버도 할 수 있겠죠.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넷 채팅 방식으로 통신을 제공하거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방송 뭐 넷플릭스, 유튜브처럼 방송 채널을 일고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유튜브 방식의 하루에 동영상 40개 틀어놓으면 방송 송출이죠. 뭡니까? 그걸 방송 채널처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번호 매기면 방송입니다. 그렇죠. 뚜렷하게 좀 경계가 없죠. 500개도 공짜로 전해주고 나중에 그 유료 무료 나눠서 수익을 얻고 광고 수익도 나올 수 있고 쇼핑몰도 만들 수 있고 가입자를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공짜로 나눠주는 거죠. 야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사업화시키지 맙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 아이디어 이름을 직접 거명했는데 인터넷 어떤 무선 무료 전화를 일반 스마트폰 집안에 유선전화와 연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애플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쇼핑몰을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건 제 아이디어 침범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것도 하시나 보실까? 오픈소스 오픈 AI의 소라도 제 기술 구조를 저는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매우 쉽죠. 단순 구성 요소를 넣고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를 시켜 슈퍼마켓 10개 물건 넣고 하다가 100개로 또 이렇게 10,000개로 이렇게 추가시키면 다양한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AI가 모든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거나 이 물건과 저 물건을 결합, 이 상황과 저 상황, 이 구성 요소, 저 구성 요소를 결합해서 수많은 창조적인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선택. 다른 동영상을 보세요. 바로 전에 제가 동영상도 해놨으니까 동영상 여기저기 제가 언급을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서 소라는 제 기술 구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든다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AI가 동영상도 만드는데 기존에 스마트폰 사진이다, 스마트폰 동영상이다, 또는 사진이다, 동영상이 있다. 그러면 지가 각색을 해서 좀 더 고화질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 확대경이라는 기술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확대를 하면 이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해석으로 AI가 해석하든 뭐 프로그램 해석을 하든 해석을 해서 인간이 보면은 딱 문서를 딱 받아들고 이렇게 그냥 손글씨를 써갖고 그걸 하긴 그렇다. 키보드로 옮겨버리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진을 추가시켜버리자. 동영상을 추가시켜서 멋지게 만들어 놓자. 이런 방식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프로그램 해석과 AI 해석을 따라서 화면에 딱 그것을 표시를 해주는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이 기술에 대해서 제가 원래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스마트폰 화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 화면을 갖다가 전자현미경 방식이나 확대경 방식으로 딱 찍고 그거를 프로그램 해석을 통해서 화면을 띄워주거나 거기다 추가로 사진, 동영상, 기타 다른 문서를 추가해서 화면을 구성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술이라고 말씀을. 이 기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든다는 것 아이디어를 저한테서 착안하셨죠. 정말 그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기술마다 다 똑같아서 그래도 되는 걸까요? 자기네들 어떤 윈도우를 전 세계에 불법 복제하면 난리치면서 왜 그럴까라는 때는 이게 어렵게 마이크로소프트만이 아니라 미국 자체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미국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죠.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엔 그렇다는 겁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형사처벌인데 참 민사소송은 따로. 나머지 제가 언급한 기술도 다 하시나 볼까요?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봅시다. 그거 마이크로소프트 드셔보면 제 기술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마이크로소프트 광고 내셨는데 오랫동안 광고 내셨죠.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오스트리아 관광청, 뭐 그다음에 하나 천무 광고 하셨던데 수출을 하셨던데 하나 천무 광고 하셨고 하나그룹 영상 레이더도 제 기술일 거라고 얘기를 했죠. 대중소 레이더 소자 안에 돔 안에 대중소 레이더 소자를 크기별로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TV 화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CPU라든지 만들 때 반도체 만들 때도 이와 같은 대중소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 현대기아차도 광고를 하셨고, 엔진도 현대기아차 자동차 격벽 시스템, 배터리 외부 총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냉난방 일단 추울 때 출력이 떨어지는 온도의 문제를 생각하고 난방을 해주는 배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 기술 구조라는 시동 배터리도 가. 그다음에 저게 비행기 프로펠러의 석유 방식이든 아니면 전기로 돌리든 좌우 회전수를 틀리게 해서 회전수가 많이 연료를 공급을 많이 하는 쪽으로 간다. 변속기 구조가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고 헬리콥터도 변속기 구조로 움직이시잖아요. 변속기 특허거든요. 전 세계 특허죠. 그거 이제 있으면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타고 펠럿이죠. 적게 주면 적게 타고 많이 탄다. 적게 주는데 많이 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료 양이 석유가 됐든 수소산소가 됐든 전기가 됐든 틀리게 정확히 조율할 수만 있다면 그걸 가지고 좌우의 속도, 강중, 속도 선풍기를 얘기하자면 강중력이 되겠죠. 그래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또는 그것을 좌우의 조향을 이렇게 틀리게 프로펠러가 있다 그러면 왼쪽에는 적게 주고 에너지를 전기를 오른쪽에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왼쪽에 많이 주면 왼쪽으로 가고 가변 프로펠러 아래로 내려갈 때 프로펠러 가변을 시켜주면 내려가더라도 이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YTN에서 어떤 보도를 하든 어떤 업체가 하든 그때 독일의 어떤 무슨 비행체 업체인가 거기서 하시던 그거 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나온 서울시에서 저기 플라스틱 창문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YTN에 보도가 나는데 서울시에서 비상벨 시스템도 얘기했고 서울시에서 YTN의 제 기술이 가득합니다.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좌표 방식도 나오고 상하수도 좌표 방식도 나오던데 상수도 업체인가? 상수도 수리 업체인가 그랬는데 전 세계를 수천조 번에 수백조 번에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갖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해서 그래서 0.2cm 단위로도 가능하고 반도체 안에서도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하고 0.0000001mm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동 경로와 정보 저장이라든지 일할 수 있는 자체를 위치를 결정한다. 로봇 같은데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가지고 0.1cm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 각 부위별로 몸의 몸체별로 틀린 전기를 주고 시간별로 틀리거나 상황별로 틀리고 이렇게 틀리게 전기를 주는 기술.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힘을 틀리게 주지 않습니까? 사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휴머노이드 로봇 이 기술이 꼭 필요합니다. 아니면 둔탁하게 움직이겠죠. 이 기술이 아니라면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이것도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술이 부위별로 틀리게 전기를 주는 기술, 전기를 좌우로 틀리게 주는 기술. 이게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속기라는 구조를 제가 없애버리고 휘발유 산소 이렇게 움직인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수소 산소 움직였다가 수소 산소 이렇게 수소의 월이 산소 1이잖아요. 불안가스로. 그럴 필요 없다. 불안가스 개념에 매일 필요 없다. 수소 1, 산소 3, 산소 4. 산소가 많으면 완전 연소가 고화력이 일어난다. 이 기술 구조를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몇 대 1로 하시든 연료를 혼합하시든지 수소 산소 연료가 서로 터지기 쉬우니까 각각 따로 보관했다. 온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온도를 높여줘야지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요. 고화력이 일어납니다. 같은 에너지 대비해서 뭐 주행거리라고 그러나 에너지를 항속거리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비행체에 쓰면 항속거리고 비행체 자동차에 쓰면 주행거리겠죠. 연료 탑재 대비해서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연료 온도를 높여주고 필요할 때만 딱 섞어주면 안 터지지 않겠느냐. 불안가스가 잘 터져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작업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 제한적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걸 비행체 연료나 자동차 연료나 배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하신다면 연소 기간에 각각 나눠서 연료 배분해서 보내주고요. 틀리게도 보내줄 수 있습니다. 틀리게도 보내주면 아까 전에
이렇게 석유 방식으로 이렇게 그 프로펠러를 돌 때 왼쪽 오른쪽 틀리게 내가 해준다 그랬죠. 틀리게 들어가면 왼쪽을 적게 주면 오른쪽을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왼쪽을 많이 주면 왼쪽을 많이 간다. 조향으로 할 수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비행체나 뭐 자동차에도 쓸 수 있고, 전기 회전을 틀리게 해주면 좌우 회전수가 틀려서 오른쪽 왼쪽 조향이 가능하겠죠. 또 자동차 바퀴 같은 경우 변속기라는 구조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전 세계 이거 대형 기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기아차는 그거부터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전 세계 변속기 없어지니까. 변속기라는 전기량을 통제해서 어디다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기 해서 들어가면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좌우의 조향도 할 수 있고 로봇처럼 이렇게 틀린 전기적인 부위별로 부분별로 틀린 힘을 주면 부드러운 사람처럼 움직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컴퓨터로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주시하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섬세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뭐 머스크가 됐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에서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터 구동할 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구동을 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돌아갑니다. 모든 프로펠러 만들 때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터 안에 감긴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돌려야 되고요. 거기 안에 연구자석도 두께를 틀리게 해서 들어가는 여러 겹에 한 겹 큰 거 들어가는 바에야 여러 겹으로 잘라서 들어가는 대중소 두께가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파워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회전축에 이게 대남 매듭고조 마디고조처럼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강한 회전이 일어나. 모든 회전축 기술에는 다 들어갑니다. 자동차 회전, 비행체 회전, 회전축, 그다음에 가정용, 산업용 모터 회전축, 모든 회전차의 변속기 구조에도 이런 기술이 다 들어가고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커넥팅 로드 자동차 같은 데는 들어가, 자동차 회전축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데도 거기 힘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딱 놓잖아요. 힘이 축적이 돼서 잘 돌려진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자동차 폭발 행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모터에다 회전을 있다. 거기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린선을 많이 감아놔요. 회전축에다가. 그 다음 그 위로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감아놔요. 많이 해놓고 그렇게 뭐 이렇게 수소 산소로 하든 휘발유 석유로 하든 전기로 하든 돌려 풍력 태양력 이용해 갖고 기초 전기 만들어서 돌려도 되겠죠. 돌리면 이것이 전기가 생산됩니다. 근데 거기 연결선은 전기 구리선 안에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생산되고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이렇게 송전이 되죠. 이것은 50m, 이 회전축은 50m짜리 있고 100m짜리도 만들 수 있고 크기별로 만들. 트레일러 실어다가 그게 수많은 대수를 비행체에다 실어갖고 할 수도 있고 자동차 회전축에다 감아놔가지고 방수 구조만 괜찮으면 거기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 달리면서 전기 생산하고 그래서 전기를 따로 충전을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과는 자동차가 틀려지죠. 그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YTN에 나오시더라고요. YTN에. 태양광 업체인데 거기다가 이걸 달아 놓으셨더라. 저는 딱 대기술이니까 딱 한눈에 눈치챘거든요. 아 이거 봐라. 남들은 모르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풍력, 태양력 할 때도 풍력 이렇게 어떤 기둥 세워가지고 여기다 물레방아 돌아가게 하고 안에는 이 똑같은 기술 구조. 회전축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그 통에다가 옆으로 해가지고 서로 두께가 틀린 연구장소들을 감아놓고 풍력 발전되고 수력 발전도 이렇게 바닷물 물기를 끌어들여서 수력 발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 같이 물레방아 두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큰 거 풍력 발전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봤거든요. 고장이 나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만들 때도 수십억 들고 그러면 그거 할 바야 그냥 기둥에다 세워갖고 물레방아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수를 대신 많이 가져가요. 그러면 수리할 때도 좋고 엄청나게 거기 하면 수리할 때도 중장비 엄청나 헬기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더 많이 1년 동안 생산한 거 한번 고장 나면 그냥 수십억 날리는 거고 거기다 수리하려면 수리값 들어가서 1년 동안 전기 생산한 거 다 날라가겠습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방식이 어딨나요? 바닷가 같은 데는 특히 녹슬기가 쉬워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코팅 구조를 가졌다 할지라도 방향 구조를 가졌어도 이렇게 안 돌아가요. 제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YTN은 어떤 업체가 태양광에 있다가 옆에다 이렇게 보면 하나를 달아놓더라. 저게 뭐지라고 저기 정해 보면 그거 태양광을 발전해 가지고 시초적인 삼고 이거 회전축을 돌려 갖고 전기를 생산했구나. 딱 거기서는 그 업체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 안에 내용도 보여주지 않았고 저는 딱 알았습니다. 야 이거 봐라. 상수도 업체가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로 숫자로 상수도안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것을 숫자로 표시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손상이 되는 상수도 파손된 부분인가 손상이 되는 부분을 정확히 어떤 넓이까지 해가지고 직경까지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더라고요. 거기에도 제 좌표와 숫자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뭐 상하수도에도 들어가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수천 조분의 수백 조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나 0.1cm 단위로도 가능하고요. 우주로 확대해도 돼요. 수학 방식이니까. 화성도 되고 달도 되고 인공위성 위에 대기권이 지구 위에 있는 인공위성 떠다니잖아요. 거기도 돼요. 인공위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요격할 수도 있어요. 다음 예측 지점을 따라 속도를 예측하고 이 방식 뭐 제가 이제 A사례에 대해 썼던 기술인데 여기서 전파를 여러 가닥 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전투기가 어디로 움직일지 알고 이동 방향과 속도 예측 지점을 예측해갖고 요격하는 방식 여러 군데 요격할 수도 있어요. 뭐 저격 소총 같은 데도 되죠. 저격 소총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상대방이 딱 있다 그러면 저격 소총 움직일 범위를 예상해서 여러 군데 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개를 동원할 수도 있겠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0.1cm 단위로도 정밀히 측정이 가능하니까 자동 사격이 이루어지니까요. 저격 소총도 앞으로는 개념이 틀려질 겁니다. 야포 같은데 자주포, 탱크포, 함포 할 것 없이 모든 게 앞으로 이 좌표와 숫자 방식을 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쓰시더라고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게 참 YTN의 제 기술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수두룩합니다. 플라스틱 창문, 그다음에 플라스틱 창문도 보도나더니 그냥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해버려. 정보통신 이게 지적재산권법 5년 이하의 징역권 5천만 원의 벌금인데 누구라도 공무원이 그걸 지시를 하면 이게 해당하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비상벨 시스템 가지고 유리창 가지고 누구라도 안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이 지금 소송이 어렵고 그래서 누가 저한테 기술 사시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급만 해요. 니머라는 회사에서 이거 제가 물통 달아놓으면 압이 세진다. 그다음에 여기도 좀 뾰족 여기도 관을 좀 만들어 놓으면 압이 세지. 그걸 그대로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시대. 홈쇼핑에도 신발 같은데 제가 롯데 홈쇼핑에서 하시던데. 홈쇼핑에 내가 신발 같은데 얘기를 이 밑에 그 밑창이 있잖아요. 그 밑창 부분을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여지면 여러 겹의 형태로 가지면 쿠션 형태가 돼가지고 굉장히 운동하기가 좋다. 또는 이 밑에 그 운동화 여기 부분하고 밑에 밑창 부분 사이에 제가 뭐냐면 그 고밀도 탄력폼이나 그 기타 비슷한 소재면 되겠죠. 그 하나 넣어주면은 거기도 이제 여러 겹의 형태로 들어간 쿠션 구조가 되어서 굉장히 탄력이 좋아진다.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기다 구조형 알루미늄 이불 같은 걸 넣어가지고 하거나 의류 방수제를 넣거나 해서 방수 구조를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류 방수제는 아니면 뭐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갖고 같이 이렇게 제조를 하시거나 의류 방수제거나 욕실용 그레이징 실리콘이 있어요. 곰팡이 방지 시설에서 그걸 넣으면 방수 처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셨나? 롯데홈쇼핑에서 이걸 하시던데 이게 밑창과 이거 유리 발 넣는 이 사이에 딱 뭘 하나 넣으시던데 고밀도 탄력품 아니더라도 다 비슷한 소재면 되겠죠. 탄력이 굉장히 좋아요. 원래 이 기술이 어디서 나오냐면 고무 합성 고무 있잖아요. 합성 고무를 갖다가 천연 고무 못지않게 탄력을 만들어내려면 겉으로는 하나의 보체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의 형태로 들어가는 특히 이게 대중석 두께가 틀리는 소자리가 위로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 푹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고무를 천연고무 못지않게 탄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술에서 나온 게 이거예요. 밑창에다 여러 겹으로 되는 거. 이거를 설명을 이거 대단히 가치가 큰 저는 엄청 비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무 안에 어떤 동그란 날갱이들을 고무 안에 수없이 넣어가지고 그 고무 영역을 덮어서 고무를 만 탄력성이 엄청 좋아. 이것도 있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고무를 만들 때 먼저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 굳어 있잖아요. 이거는 미리 넣으면 뼈대 구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이라도 여기다 용액을 덮어서 하면 굉장히 튼튼한 고무가 돼요. 이 기술을 어디다 쓰냐면 금속에도 쓸 수 있습니다. 철근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철판 모든 금속 제품 만들 때도 쓰거나 플라스틱 만들 때도 쓰거나 합성섬유 실 만들 때도 쓸 수 있어요. 합성섬유 실에 다양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금속 알갱이도 되고 천연 돌가루 알갱이도 되고 기존에 만들어진 단단한 알갱이도 되고 이렇게 방탄소재도 되시 아라미드 섬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플라스틱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고 플라스틱 기술, 고무 기술, 이렇게 기타 그 철판, 금속 기술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에 이런 신발에도 이렇게 기술이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여러 겹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거 따라 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신발 밑창과 어떤 신발 사이에 고밀도 탄력판과 같은 소재 비슷한 소재면 괜찮아요. 하나 넣어주면 굉장히 탄력이 좋아. 이건 어떤 신발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신발 안에 신발에서 가로 세로 이렇게 무늬를 넣어가지고 엇갈리는 힘의 방향을 넣어서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구나 등산화 모든 욕실화 모든 운동화 구두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게 이것도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무늬 철판에도 들어가고 전기열에도 바닥 매트에도 이 기술 구조가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거 들어갈 수 있는 데가 타일 같은데 들어갈 수 있고 타일 같은데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타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오목한 홈이 뭐 줄로도 될 수도 있고 오목한 홈을 파면 잘 미끄러지지 않아요. 오목한 홈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욕실에 잘 넘어지잖아요.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